촬영하니까 긴장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이제 마지막이어서 여기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화원 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이제 공유결합이다라고 부르는 거여서 일단 이제 기억해 보면 공유결합이라는 게 아까 이제 설명했던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처음에 얘기했던 이온 결합이라는 건 누구하고 누구 하는 거야? 이거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고 있어. 이온 결합은 누가 하는 거냐면 금속이 뭐가 되고 금속이 전자밀어서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이제 정기적인 인력 때문에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얘네 둘 다가 뭐가 된다? 비금속이야. 그렇지? 얘네 둘 다가 비금속. 그러니까 이제 비금속들은 둘 다 뭘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금속들끼리 같이 뭐하게 되면 같이 놓이게 되면 얘네들이 플러스 서로 전자를 구해서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하는 결합이 공유결합이지. 그러니까 어떤 화학식이 딱 나왔을 때 우리가 그 화학식을 보고 이게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냐를 판단하는 제일 큰 기준은 금속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죠. 그럼 얘는 무슨 결합이야? 이온 금속이 있으니까. 얘는 둘 다 뭐야? 둘다 비금속이지. 공유 결합. 그러니까 화학식만 봐도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찾는 기준이 그냥 뭐 눈으로 봤을 때 뭐만 찾으면 금속만 찾아. 그래서 금속이 존재하면 무슨 결합이고 이온 결합이고 금속이 존재하지 않고 다 비금속만 있으면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구분이 되겠어?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공유 결합할 때 이제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그 다음에 써 있는 말이 뭐냐면 전자의 쌍을 공유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쌍이라고 하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이런 표현하고 근데 쌍이라고 하면 몇 개야? 두 개.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이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 쌍을 공유할 수 있는 게 한 쌍 공유하는 거, 두 쌍 공유하는 거, 세 쌍 공유하는 거, 네 쌍 공유하는 것까지만 뭐야? 보통 배워요. 그래서 뭐 대학교 가서 뭐 일반화학이나 이런 걸 배우면 다섯 쌍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여섯 쌍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뭐 요즘 그러니까 한 쌍을 공유한다라는 표현을 하면 개수로 봤을 때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원자가 두 개 있으면 원자 두 개 각각 전자를 몇 개씩 하나씩 내놔서 그게 쌍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학의 집합 이런 거 배운 적이 있나요? 어디 있어요? 배웠어요? 그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얘기 안 할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느낌. 그러면 예를 들면 두 쌍을 공유한다라고 치면 하나의 원자랑 하나의 원자가 있었을 때 얘가 두 개, 얘가 두 개 이렇게 해서 두 쌍이니까 총 네 개를 구하는 거야. 공유한다 이렇게 돼. 아셨죠? 자, 그다음에 뒤에 보면 두 원자가 있었을 때 두 원자에서 서로 공유돼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우리가 이제 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러면 공유되는 전자쌍이니까 공유 전자쌍이라고 표현을 하면 공유 전자쌍에 무슨 말도 있냐면 반대말도 있어요. 그럼 반대말이니까 공유되지 않는 전자의 쌍. 그럼 뭐겠어? 공유 안 돼 있다. 그렇지, 비공유. 그래서 뭐가 되냐면 비공유 전자쌍 이런 개념도 있어요.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화원할 때는 항상 문제 풀 때
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냐,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 빨간색 볼드체로 써 있는 게 공유결합에 관여하는 전자가 몇 개인지 우리가 뭐 하냐면 계산할 수 있어. 그렇지? 공유결합에 관여하는 전자가 몇 개인지 계산하는 거에서 어떤 이제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제일 쉽게 해봐야 되는 건 이런 애들 O2, M2, F2 그럼 이제 O2라고 표현했을 때 이 산소라고 하는 놈이 몇 쪽이냐면 16쪽이에요. 그럼 16쪽이면 16쪽에 속하는 원소들이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가요? 6개가 있어. 그지?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산소라는 원자가 있고 여기 산소라는 원자가 있는데 이 산소라는 원자가 전자를 6개 갖고 있는데 그 6개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 중에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몇 개인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정리해 놓은 사람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걸 정리해서 보통 이걸 루이스 전자 정식이다 라고 부르는데 그 일반화시킨 패턴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8 빼기 조개 1의 자릿수만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산소는 몇 쪽이니까 16쪽이잖아. 그러면 8 빼기 몇을 해야 돼? 6을 하면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가 있는데 6개의 원자가 전자 중에 2개만 공유결합에 참여를 시켜. 오케이? 그 다음에 질소는 15족입니다. 얘는 15종이니까 조개 1의 수가 5개니까 원자가 전자가 5개 있는데 8 빼기 5 하니까 얼마? 3.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 3개를 뭐에 참여시킨다? 공유결합에 참여시킨다. 5개 중에 몇 개만? 3개만 이렇게. 그러면 이제 플루오린은 17쪽이기 때문에 8 빼기 7 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자가 전자가 7개인데 7개인 것 중에 하나만 뭐한다? 공유결합에 참여시킨다.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는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게 뭐야?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를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전자?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자, 산소가 16조니까 원자가 전자가 총 6개가 있는데 그럼 그 6개를 여기에다가 이제 점을 찍어. 그래서 그 점을 찍는다는 거의 의미는 자, 요거 이게 이제 루이스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원자가 전자를 뭐로 찍어놨다? 점으로 찍어놨지. 개수셈 몇 개가? 6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자 번호, 그러니까 아니 족번호가 16이기 때문에 8 빼기 6하면 몇이 나오니까? 2가 나오니까 총 6개 갖고 있는 것 중에 몇 개만? 2개만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잘 보면 전자가 원자가 전자 6개 있는데 그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2개만 어떻게 찍어놨어? 홀수로 찍어놨어. 홀수. 그럼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짝을 지어서 짝수를 찍어. 그러면 자, 여기 해보면 얘가 이제 16종이니까 6개 있는데 6개 중에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은 이렇게 볼까? 짝수를 찍어. 자, 6개 중에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은 짝수를 찍고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애들만 뭘로 찍어놓는 거야? 홀수로 찍어요. 이제 이렇게 찍어놓으면 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새끼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공유. 그럼 같이 공유한다는 하면 얘네들은 어디다 표현하면 되냐면 요 사이에다 이렇게 집어넣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따 더 쉬운 거 알려줄게.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 산소 입장에서 보면 원래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공유된 게 몇 개야? 둘, 셋, 4개니까 자, 얘 입장에서 보면 공유된 것까지 합하면 몇 개야? 8개. 얘도 이렇게.
그래서 둘 다 8개가 되는 꼴이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질소는 또 이제 15족이니까 바깥에 몇 개 있으니까 5개 있으니까 5개 중에 800이 5하니까 3. 그러니까 2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2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짝수. 2는 공유결합에 참여하니까 짝수로 하고 공유결합에 참여할 게 몇 개니까? 3개니까 그 3개를 얘하고 얘네들이 서로 뭐야? 3개를 공유하는. 그렇죠. 그럼 얘 몇 개? 얘들. 이렇게. 그럼 둘 다 똑같이 이제 비활성 이제 네온의 전자배치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면 얘는 17쪽이니까 800이 7하니까 7개 중에 6개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고 하나만 공유결합에 서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8개, 얘는 뭐다? 8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 화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를 공유결합을 시키고 나면 요 공유결합 한 쌍으로 이렇게 한 쌍의 전자가 공유되어 있는 거를 보통 이렇게 선 하나로 이렇게 그려줘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단일결합 이렇게 단일결합. 그러면 얘는 4개잖아. 그럼 얘는 선 몇 개로 그리고 있어? 이제 2개. 그럼 얘는 몇 중결합? 2중결합. 선이 2개니까. 얘는 단일결합, 얘는 2중결합. 그 다음에 얘는 선이 3개니까 3중결합. 이렇게 되죠. 구분이 되지.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여기 놓고 봤을 때 여기 지금 홀로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보이지? 홀수에 어렸을 때 이렇게 생긴 애들 가리고 물어보시잖아요. 레고 보면 애들 손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긴 손을 저 전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탄소는 14족이기 때문에 800이 4하면 원자가 전자 4개가 모두 다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레고 같이 생긴 손이 이렇게 4개인 거야. 손이 4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손이랑 예를 들면 질소는 손이 몇 개 있습니까? 질소는 이렇게 하면 손이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요 손과 이렇게 생긴 레고 손들이 서로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 이게 이제 화학결합이 하나가 탁 생긴다. 그건 간단해. 그럼 얘는 손이 몇 개 있어? 2개. 그렇지. 얘는 손이 2개 있고 얘도 손이 몇 개 있고 2개. 이렇게 2개. 그래서 얘는 손이 몇 개 있어? 하나. 이렇게. 그럼 수소는 손이 몇 개 있어? 그렇지. 수소는 손이 하나. 전자 하나 있어. 그래서 결국은 공유결합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레고 손이 이렇게 생긴 레고 손하고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면 그게 전자 한 쌍을 공유해서 그게 단일결합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서로 손을 3번 잡았으니까 3중결합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서로 손을 몇 번 잡았으니까 2번 잡았으니까 2중결합이 돼요.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설명한 게 이해가 됐잖아. 그럼 이해가 됐으면 머릿속으로 봤을 때 저렇게 손 잡는 거로 생각해서 서로 간에 손 잡으면 그 손의 결합이 딱 형성되면 그게 공유결합 한 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돼요? 네. 그럼 이제 연습해 볼게. 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봅시다. HCN이야. 그럼 아까 우리가 이온 결합할 때 만약에 1조, 뭐 16조 이렇게 있었으면 얘는 1 플러스 얘는 2 마이너스 이렇게 빨리 찾은 다음에 전화량이 1대2니까 결합은 2대1로 했어요 라고 한 거지. 그럼 이제 그거랑 같은 거고 얘네들도 이렇게 문제를 풀면 근데 실제로 뭐 화원에서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뭐 통합과학에서 되게 복잡하게 안 나와. 일단 제일 처음에 쟤네들이 탁 나오면 쟤네들이 뭘 먼저 쓰냐면 손에 개수를 탁탁탁 써야 돼. 알지? 그러니까 수소는 레고 손 하나, 탄소는 14조니까 레고 손 4개,
질소는 레고손 몇 개? 100개. 네. 그럼 누가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가운데 탄소가 있어서 탄소가 레고손으로 질소하고 손 몇 개 잡아? 그렇지, 3개 잡아. 그리고 탄소가 다시 수소하고 레고손으로 손 몇 개 잡아? 하나 잡아. 그럼 HCN 단일 결합 하나랑 삼중 결합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시안화 수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시안화 수소. 그래서 먹으면 죽어요. 사약의 주성.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OF이기 때문에 산소는 손이 몇 개 있고 2개, 플로리는 손이 몇 개 있고 하나. 그럼 손이 2개 하나니까 결합은 1대 2. 오케이? 산소가 손이 2개 있으니까 그 2개의 손을 플로린하고 각각 잡아야 되는데 플로린 2개 필요한 거니까 제일 단순하게 쓰면 5에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얘하고 얘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요걸 이렇게 같이 해보면 어차피 수소, 산소인데 수소도 플로리랑 똑같이 손이 하나, 산소는 손이 몇 개? 2개.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손이 1개, 2개니까 몇 대 몇으로? 1대 2 필요하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까 봤던 거다 H2O가 되겠죠. 되지? 근데 여기서 조금 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지구상에 H하고 O로 된 것 중에 H2O 말고 또 있어요. 그리고 그걸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배운 게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화산수 H2O.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제 여기다 그려보면 이렇게 O와 O가 있었을 때 O끼리 레고선 하나 잡고 다시 요 놈이 수소하고 레고선 잡고 요 놈이 다시 수소하고 레고선 잡으면 손의 개수가 한 맞아요. 이해되지?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가 되냐면 H2O2 과산화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얘를 이해했으면 누구도 그릴 수 있냐면 얘도 그릴 수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거고 그래서 F에 5에 5에 F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보통 통합과학에서는 안 나와요. 화원에서 주로 나오고 통합과학이 여기서 끝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나와 있는 NF 보니까 이제 NF도 N이 손이 3개고 플로린이 손이 하나니까 손 3개 하나니까 결합은 1대 몇이야? 그치, 1대 3이니까 1대 3이니까 N이 있었을 때 플로린이 3개의 레고선을 잡는 거죠. 이해되지?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쟤만 있는 게 아니고 NF로 하는 게 화원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 N과 N이 레고손을 서로 하나 잡은 상태에서 플로린하고 또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N2F4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다시 또 N과 N이 손을 2개 잡은 상태에서 플로린이 뭐한다? 플로린이 또 하나 결합해서 이렇게 또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수능 시험 문제 실제로 보면 NF라고 되어 있는 원소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3가지가 존재하죠.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보면 인황염소가 있잖아. 근데 이게 주기율표를 보면 질소, 산소, 플로린이 있었을 때 인황염소는 같은 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있는 애들하고 손의 개수가 뭐야? 똑같으니까 이는 손이 몇 개 있냐면 3개 있고
상은 손이 두 개 있고 염소는 손이 하나 있으니까 그냥 그리면 중심에 누가 있고, 그치? P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 S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게 끝이야. 그래서 원소의 종류가 바뀌어도 같은 쪽에 있으면 그 같은 쪽에 있는 걸 갖고 해결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탄소하고 산소가 있으니까 탄소는 손이 4개 있고 산소는 손이 2개 있으니까 2대 1이니까 결합은 1대 몇 소리야 돼? 1대 1. 그래서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었을 때 얘들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공유 결합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지금 오늘 배운 것처럼 이온 결합으로 존재하는 물이 있고, 그다음 공유 결합으로 존재하는 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원을 배우면 화원에서 이제 금속 결합도 나오고, 그다음 화원에서 또 배위 결합도 나오고, 종류 많이 나와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하는 거의 마지막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쭉 해서 이제 뭘 배웠냐면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물질과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라는 물질을 배워서 얘네 둘의 이제 성질을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 비교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온 결합은 이런 성질이 있고 공유 결합은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거가 뭐냐면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중에 우리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보편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물론 화학이니까 예외는 있지. 그렇지. 화학에 예외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공유 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금속이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분자라고 부르고,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할 때 이온 결합 물질은 절대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 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게 소금이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음이 있었다고 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음이니까 이게 얼음을 확대해서 보면 얼음은 뭘로 돼 있어? H2로 돼 있지. 그래서 H2O 이렇게 해서 일단 얘네들은 뭘 만들어? 공유 결합을 통해서 분자를 만들고, 그 분자들이 분자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뭐야? 인력에 의해서 모여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얼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유 결합을 좀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네는 어떤 성질을 갖는 이 독립적인 입자가 다 뭐야?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독립적인 성질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예를 들어 어떤 성질을 갖는다 할 때 물이 누구 때문에 성질을 갖는 거야? 이 하나 때문에 성질을 갖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지금 뭐가 있다고 치면 이온 결합이 있다고 치면 이온 결합 물질은 이제 아까도 그려봐서 알겠지만 얘는 Na 플러스와 예를 들면 Cl 마이너스 요 두 개가 딱 결합해서 얘처럼 하나의 독립적인 구조를 딱 가지면 얘도 뭐라고 부르면 돼? 분자라고 부르면 되는데 얘는 그러지 않고 여기에 다시 Cl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다시 Cl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다시 Na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다시 Cl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다시 Na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다시 Cl 마이너스가 있어서 어디를 딱 독립적으로 나눠서 이게 독립적인 성질을 갖는구나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 얘처럼 그냥 요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독립적인 성질을 갖는 놈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건 뭐 얼음, 뭐 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얘는 양이온하고 오이온이 계속 뭐하기 때문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분자라고 부르지 않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온 결합 물질 뭐가 아니다.
화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온이라는 것을 우리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지? 자, 그 다음에는 이온 결합 물질이 갖고 있는 이제 성질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전기 전도성. 전기를 통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온 결합 물질 보통 우리가 그 상태를 세 개를 표현할 수 있거든. 상태, 물질 상태가 처음에 뭐가 있냐면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수용액.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체는 고체고, 액체는 고체인 이온 결합 물질을 열을 가해서 물로 만드는 거야. 액체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용액이라는 건 고체인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 녹여놓은. 이랬을 때 이제 이 세 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전기를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뭐 하는 거야?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실험하는 제일 단순한 방법이 뭐냐면, 이제 수돗물이 막 떠나. 수돗물 떠놓고 이렇게 전원장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를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거기다 이제 전구를 이렇게 딱 달아요. 그러고 나서 쑥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수돗물에는 전기가 와요. 통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의 전기 전도성이라는 건 그런 건전지와 회로도를 이용해서 전원장치에 연결해서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땐 전기를 안 통하고, 액체일 땐 전기를 통하고, 수용액일 땐 전기를 통해요. 그러니까 왜 통하는지 내가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기를 안 통하고, 액체일 때 전기를 안 통하고, 수용액일 때 전기를 안 통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화학이니까 또 예외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많아서 공유 결합 물질 중에 고체인데 전기를 뭐 하는 놈이다? 통하는 놈이 있고, 이 공유 결합 물질 중에 수용액에서 또 뭐 하는 놈이다? 전기를 통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어디는 예외가 없다? 액체 상태일 때는 예외가 없다. 원래 순수한 물은 전기가 와요. 안 통해. 증류는 전기 안 통해.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는 예외 없이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를 통하는데 공유 결합 물질은 어떤 액체 상태라도 전기를 뭐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가 이온 결합 물질하고 공유 결합 물질을 비교하는 어떤 실험 자료가 쭉 나오잖아. 그때 우리는 그 자료를 보고 얘는 이온 결합이에요, 얘는 공유 결합이에요라고 해서 찾을 수 있는 제일 쉬운 기준이 뭐였을 때 액체일 때 전기를 통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꼭 한 번 정도 해야 돼. 물리할 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 전기 전도성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전기 전도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 다 중학교 때 뭐 했냐면, 중학교 때 정확하게 다 배웠어. 근데 만약에 안 배웠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까먹을 수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그 단원을 안 했을 수 있어. 그런 학교 되게 많아.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이제 선생님 가끔가다 선생님 저쪽 DT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중학교 2학년 단원들이 전기 발생단원 진짜 중요하거든. 근데 그냥 사람을 올라 물어봐 이렇게. 너 여기 단원 했니? 저희 학교는 전기 안 배웠어.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해도 중학교에서 당연히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학교는 안 배웠으면 나는 모르는 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배울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도선을 배운 적이 있어요. 전류가 그러면 구리도선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리도선을 배워놓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플러스 띤 뭐가 있다? 플러스 띤 입자가 이렇게 박혀 있다고 배워요. 그래서 얘네들을 원자 핵이다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뭐가 전자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를 연결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불규칙한 방향으로 뭐한다? 불규칙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네들은 얘한테 뭐가 있을까? 붙들려 있는 거야. 붙들려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우리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금속판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가진 않지만 이 표면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랬을 때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전원장치와 그 다음에 플러스 전원장치를 뭐하게 되면 연결하잖아. 그럼 얘는 마고 얘는 마뿐이니까 얘네는 뭐야? 얘는 움직인다. 얘는 안 움직여요. 맞지? 그래서 얘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움직일 수 있는 방법 망치를 치는 움직여. 펴지면서. 왜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이 전하를 띤 입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쫙 뭐야? 움직이잖아. 이러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하려면 두 개가 만족해야 돼. 뭐냐면 첫 번째는 전하를 띤 입자가 꼭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하를 띤 입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봐봐. 얘는 자유로워. 부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전하를 띤 입자는 있거든. 근데 얘네들이 풀마들이 서로 뭐하고 있으니까 당기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때 얘가 자유롭게 이동할 때 얘네가 이동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안 좋아. 근데 내가 얘를 뭘 가해서 열을 가해서 액체를 만들잖아. 그럼 고체가 액체가 되면 입자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열을 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력이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전기를 통한다. 그 다음에 얘를 뭐에 집어넣어? 물에 집어넣으면 또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물 때문에 떨어지는. 그럼 얘는 또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하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고 그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자유롭게 뭐야 돼?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이제 공유결합을 하잖아. 그럼 그 공유결합을 하면 그 공유결합 과정에서 전자들을 뭐 해버리거든요. 전자들을 공유를 하잖아. 그럼 이 원자와 이 원자 사이에 전자들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자들이 저 바깥으로 뭐야? 못 움직여.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보통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물리나 화학을 하더라도 전기 전도성 얘기가 나오면 전기 전도성의 이 두 가지 조건을 뭐야?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게 전하를 띤 입자가 있는데 그놈이 자유롭게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 생각만 하면 전기 통하냐 안 통하냐 금방 말씀드립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녹는 점, 끓는 점 이게 나오는데 이온 결합 물질을 녹이면 이온 결합 물질은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전기적인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그 인력을 이렇게 끊어져.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을 내가 예를 들면 이 얼음을 녹이잖아. 이 얼음을 녹이면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요 분자하고 요 분자 간에 뭐가 끊어진 거야? 분자 간에 인력이 끊어져. 왜냐면 산소용할 때 우리가 물을 끓이면 뭐가 돼? 수증기가 되지 수소산소가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물을 끓이거나 혹은 얼음을 물로 만든다고 해서 이 물 분자 자체가 뭐 하는 거 아니야? 변하는 거 아니고 중학교 개념으로 치면 분자의 배열 상태가 바뀌는 원자 배열이 바뀐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열을 가하면 뭐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정 미적이 인력이 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은 열을 가하면 이 분자와 이 분자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뭐하는가? 인력이 끊어집니다. 근데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힘이 그냥 분자와 분자 간에 잡아당기는 힘보다는 보편적으로 뭐할까? 더 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온 결합 물질이 우리는 공유 결합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 뭐하다? 보통 더 높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 녹는 끓는 높은 편이니까 사물에서 다 고체야 고체. 근데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은 뭐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기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이온 결합 물질이 공유 결합 물질보다는 녹는 끓는 점이 뭐하다? 더 크다. 화학이죠. 뭘 화학을 배울 거냐? 화학을 배우면 또 공유결합 물질이 이온결합 물질보다 녹는 끓는 점이 뭐하게 나와? 훨씬 높은 게 나와요.
근데 이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보통 녹는 점만 갖고 자료를 주잖아. 그럼 녹는 점이 높은 애, 녹는 점이 낮은 애 있으면 아 녹는 점이 높은 애가 이온결합 물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서 하는 거지. 이게 좀 자료에서 문제 나가는 거지. 됐죠? 이건 밑에 있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가시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이다 해서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자,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뭘 이룬다? 분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만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 근데 이제 화학은 예외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 보면 비활성 기체는 공유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데 비활성 기체는 원자 자체가 어떤 다성질을 갖고 있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원자 자체를 우리는 뭐로 본다? 자, 분자로 봐요. 됐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수지고가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수지가 생각보다 시험이 약간 이렇게 널뛰긴 하는 편인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평균치로 봤을 때 그렇게 시험에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지 있는 학교들이 통합과학 시험 문제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 되게 잘 넘어가야 되냐면 1학기 중간고사를 반드시 보야 돼. 잘 봐야 돼. 그러면 약간 자신감이 생겨. 그래도 겨울방학 때 좀 공부하고 고등학교 올라서 공부했더니 생각한 것보다는 점수가 이제 잘 나오잖아. 그럼 이제 그 느낌이 딱 이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스텝으로 하면 중학교 때도 내가 지금 공부를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구나 이제 그 느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그러니까 비슷한 게 뭐냐면 고3들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고 똑같은 게 거의 같은 겁니다. 왜냐면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고3 나오잖아. 그럼 자기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애들이 다 뭐 하고 있어? 공부하니까 자기가 계속 똑같은 수준을 공부하면 자기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해보시면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 그럼 누구보다 낮냐면 보통 이온결합 물질보다는 낮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봤을 때 좀 빈칸지. 어차피 다이아몬드 로드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아까 공유결합 물질이 흑연이 있는데 흑연이 녹는 점, 끓는 점이 공유결합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흑연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 물질이 이제 전기를 더하지 않는데 전기를 통하지 않는데 고체일 때 전기를 통하는 애가 또 흑연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외울 필요 없어. 나중에 이제 내신 되면 그때 이제 잘 학교 보면서 저런 내용도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용액 상태일 때 물에 공유결합 물질을 녹였는데 그 물에 공유결합 물질이 들어가서 전기를 뭐하냐면 전기를 통하는 공유결합 물질도 있긴 있어. 그래서 그냥 아 그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의 느낌은 뭐야? 생기면 돼. 아, 그런 것들이 있구나.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된 이제 그 화학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뭐하냐면 쫙 해봤어요. 그래서 잠깐만 대기하시면 문제를 스피드하게 한번 풀어볼게요.